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청와대 불자 모임인 청불회 법회에 참석해 국가 운영의 기틀은 공동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불회는 김조원 회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원행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이 오늘 밤 파키스탄에 도착해 오는 24일까지 간다라 유적지 순례에 나섭니다. 충남 홍성 용봉산의 옛 절터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불상이 출토됐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서울불교 국제박람회에는 휴대폰 앱을 활용한 명상 등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흥미로운 체험 공간들이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어 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해거 스님이 16번째 대원상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청와대 불자 모임인 청불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조선시대 불교 탄압에 맞선 백곡 천흥대사를 소개하며 국가 운영의 기틀은 공동선이라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22대 김조원 청불회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청불회 새 도약이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22대 김조원 청불회장 취임과 함께 진열을 가다듬고 활동에 나선 청와대 불자 모임 청불회. 청불회의 새 출발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단 내 주요 스님들과 함께한 청와대 경내 석불자상, 이른바 미남불 친견으로 시작됐습니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이 관절을 나설 때면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석불자상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격동의 근현대사를 지그시 바라봐 왔습니다. 김조원 청불회장은 청와대 홍보관에서 열린 원행 스님 초청 법회 개회사를 통해 역사적이고 기쁜 날이라며 공직자 불자에는 호국의 신장으로서 호국불교, 호국정신으로 늘 무장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들께서 오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대통령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불자들은 늘 호국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는데 법석에 오른 원행 스님은 청와대 부처님 친견에 대한 소감을 전하면서 직접 감수 해제한 책 백곡 천흥 조선불교 철폐에 맞서다를 선물하며 주요 대목을 강독했습니다. 백곡 천흥 대사는 조선시대 숭욕불 등 유교 세력의 불교 말살 정책에 반발하며 임금 현종을 비판하는 상소문 간패의 석교소를 올린 승병장입니다. 선종 본찰하고 교종 본찰인 봉은사하고 봉선사를 철폐하려고 할 때에 백곡 천흥이라는 스님이 간패석교소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이 상소문은 조선 500년간 단 한 건의 불교의 상소고 승속을 막론해서 가장 긴 상소. 원행 스님은 당대 유학자 정도전, 송시열 등이 불교가 중국에서 발원한 종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탄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그 길이 화두가 된 것처럼 강대국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왜곡된 종교관, 역사관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위정자들이 국가 운영에서 아직과 독선을 벌이고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선을 추구할 때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나 아집, 독선 이런 건 정말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화합하고 상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김조원 청불회장은 불제자로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부처님 제사로서 또 호국 불교의 입장에서 국가와 우리 국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는 공정 사회 구현과 국민 통합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조원 회장 취임 이후 불제자로서 새도약을 다짐한 청불회가 우리 사회 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단의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오늘 밤 파키스탄에 도착해 오는 24일까지 간다라 유적지 순례에 나섭니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8세기 해초 스님이 다녀간 양국 간 문화교류를 되살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행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내일부터 파키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간다라 유적지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백제의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 탄생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또 줄리안 승원과 다라마라카 스투파, 탁트이바이 사원터 등 간다라 유적지와 현지 박물관 답사 등을 통해 찬란한 간다라 불교를 직접 체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 파키스탄 방문단은 원행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과 문화부장 오심 스님, 조계사주지 지연 스님, 중앙종회위원 현민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 등 모두 40명으로 구성됐으며 BBS 불교방송 등 교계 안팎의 언론사들이 동행 취재합니다. 불교 문화유적의 보고로 주목을 받고 있는 충남 홍성 용봉산의 옛 절터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불상이 출토됐습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 시대 스님이 지니고 다닌 것으로 추정되는 호신불상으로 역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높이 7cm가량의 금동불상입니다. 불상을 안치하는 대자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금동불은 통일신라 시대인 9세기 무렵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상의 상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역사적, 문화재적 연구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홍성 내포 신도시 인근 상아리 사지에서 발굴 조사를 진행한 끝에 금동불을 발견했습니다. 충남 홍성 지역에서 통일신라 시대에 금동불이 출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소는 용봉산 자연휴양림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발굴 경위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이불이 이쪽 동해안 따라서 경주나 뭐 이런 쪽에서는 많이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쪽 백제 권역이었던 이쪽에서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조사에선 금동불 입상을 비롯해 거물터 유적 12기와 청동방울 조각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발견된 유물들은 당시 상아리 사지의 사격과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홍성 8경 가운데 제1경으로 꼽히는 용봉산은 많은 불교 문화재를 산재해 불교문화 유적 보고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굴조사 이전까지 용봉산 일원에 대한 본격적인 문화재 조사나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가장 보존이 시급한 홍성 상아리 사지를 선정해 지난해부터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더 이제 그 홍성군하고 이제 그 문화재청하고 더 연계를 해가지고 지자체까지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좀 더 앞으로 또 발전적인 계획을 조금 앞으로 더 추가를 해서 용봉산 일대에 대한 불교 유적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홍성군 용봉산 빈절골에 위치한 폐사지인 상아리 사지. 상아리 사지는 급한 경사면에 다양한 형태로 돌을 쌓아 올린 대형 석축들을 이뤄진 독특한 형태의 산지 가람입니다. 두 차례 이뤄진 조사를 통해 상아리 사지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이후 조선 후기까지 계속해서 사찰터로서의 모습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용봉산 일대 불교문화 유적 연계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명상을 주제로 진행 중인 2019 서울불교 국제박람회에는 휴대폰 앱을 활용한 명상 등 첨단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흥미로운 체험 공간들이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종교를 넘어 마음 수행의 대세로 자리 잡은 명상 산업의 현 주소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복잡한 전시장 한 귀퉁이에서 헤드폰을 쓴 채 눈을 감고 있는 관람객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마음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 명상 애플리케이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조금 많이 오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여쭤보신 다음에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주무시고 생각하시고 가시면은 이 어플이 뭐냐고 여쭤보시고요. 한번 집에서 많이 해봐야겠다. IT 기술과 결합하면서 세계적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명상은 2019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작년보다가 좀 업그레이드 됐고 특히 이런 미디어 방면에 작년보다 더 세밀하게 이런 게 좀 잘 된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을 인도해 가려면 이런 것이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
국내의 마음챙김, 해외의 헤드스페이스, 컴, 심플앱과 같은 앱이 현장에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국내 명상앱 마음챙김은 명상 전문가들이 함께 개발한 집단 지성 콘텐츠로 사용자 맞춤형 AI 묘두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동영상 콘텐츠도 개발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에서도 마음챙김 명상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30여 명의 명상가가 참가했고 그 명상가들이 다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라는 거고요. 아울러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저희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음악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상 앱을 체험한 관람객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초보 단계부터 고급 단계까지 사용자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관람객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일부 관객은 스트레스, 불안감, 수면장애 등 일상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평소에 명상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뭐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난감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뭐 언제 어디서든 명상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기술적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는 점은 국내 명상 산업이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BBS 뉴스 류계환입니다. 불교계 대표 공익방송 BBS 불교방송의 신임 사장 후보가 김종천 현 경영기획국장과 이선재 전 KBS 전략기획실장으로 압축됐습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응모자 16명 가운데 서류 심사를 통과한 5명을 상대로 면접 심사를 벌인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복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김종천 후보는 영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BBS 불교방송 보도국 기자와 부산지방사 보도팀장, 대구지방사 총괄국장, 본사 경영기획실장, 경영본부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경영기획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선재 후보는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KBS 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과 광주방송 총국장, KBS 미디어 사장, 보도본부장,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내고 현재 청주대 신문방송학과 개건교수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추천한 후보 2명을 재단법인 불교방송에 통보했으며 불교방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오는 29일 이들 가운데 1명을 신임 사장으로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탄어 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해거 스님이 16번째 대원상 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해거 스님을 비롯한 대원상 수상자들은 불법 홍포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상을 제정한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 고 장경호 거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대원상 대상은 탄어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해거 스님이 차지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대강백, 탄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신 해거 스님은 도심 포교와 역경 불사에 헌신해 왔습니다. 탄어 기념 박물관을 개관한 후에는 대중 수행 등의 불교 공부를 직접 지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강경 강송 대회를 열어 청소년들에게도 금강경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가운데서 수행 종교, 종교로서 수행을 가르치고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서 불교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교가 이 세상을 계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 크게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 역할을 우리 불교가 너무 잘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적극 앞으로 크게 좀 이끌어 주시고 출가 부문 특별상은 인터넷 윤화방송 대표 정목 스님에게 돌아갔습니다. 1990년 BBS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라디오 진행자로 방송 사상 최초 스님 MC로 이름을 알린 정목 스님은 힐링 멘토로서 젊은 세대와 호흡하며 이 시대 수행 문화를 이끈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데 더 박차를 가해 나가보라라고 대원 불교 상이 저에게 등을 떠밀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원력을 가지고 힘차게 다시 정진해야 하리라 각오를 하게 하는 상이었습니다.
출가 부문 장려상은 한국불교법사대학장 지일스님이, 제가 부문 특별상은 불교여성개발원, 장려상은 박찬욱 밝은 사람들 연구소장과 심정섭 11751 대표, 홍수승 진주불교회 이사장이 각각 받았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설립자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뜻을 잇기 위해 대원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특히 훌륭한 분들께 상을 드리게 되어 대원상이 한층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수상자 분들께서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엔 6회 대상을 받은 전국 비구니회 회장 본각 스님과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대원상은 불법 홍포의 길을 묵묵히 걷는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석입니다. 장애인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문화활동을 돕는 단체 보리수아래를 이끄는 최명숙 대표가 장애인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송아트홀에서 진행된 제14회 장애인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최 대표를 비롯한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최명숙 대표는 2005년 당시 봉화 청량사 주지 지연 스님의 권유로 보리수 아래를 창립한 뒤 해마다 신앙송 공연과 CD 발간 등으로 장애인 불자들의 창작 활동을 돕고 아시아 국가 장애인 불자들과 교류를 통해 공동 시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엄홍길 조계종 산악회장이 2019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제10차 스포츠 영웅 선정위원회를 열고 전희경 전 쇼트트랙 선수, 고조련 전 수영 선수 등 후보 3명 가운데 엄홍길 조계종 산악회장을 올해 스포츠 영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엄홍길 회장은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산맥의 8,000m 높이의 봉우리 16좌를 모두 정복한 불자 산악인으로 조계종 산악회 초대 회장을 맡아 불자 산악인의 조직 확대 등의 공로로 지난해 불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정부가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종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자살 예방 지침서를 처음으로 펴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6대 종교별 교리가 담긴 생명을 지키는 자살 예방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출간 기념회에는 한국 종교인평화회의 6대 종교 중앙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번 지침서 발간은 정부와 종교계 등 7개 부문 44개 기관이 참여해 벌인 생명 존중 정책 민간협의회 공동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월부터 6대 종교 추천위원과 전문가들의 집필과 감수를 거쳐 출간됐습니다. 작년에 44개 그 민간 기관하고 또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자살 예방 생명 존중 정책 민간 협의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는 13,67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207명이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중 절반이 종교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종교계의 자살 예방 활동이 특히 불사생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계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년에 13,000명 이상 자살하는 사람들의 반 정도는 종교계가 책임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상실이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상실이고 아픔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성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이번 지침서는 그동안 불교계 자살 예방 활동을 1차적으로 결산하고 점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전국 사찰에 이를 배포하고 수도권에서의 활동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일단은 전국 단위의
그 유수의 사찰들에 일차적으로 다 배포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 활동하는 단체들에 또 보낼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침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도와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사회로 회양해온 불교계는 이번 지침서를 가이드라인 삼아 우리 사회 생명 존중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지난 7월 수영구 민락동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진 여고생 100모양의 49제가 금정구 금용사에서 봉행됐습니다. 49제에는 유족과 친지, 친구 등이 함께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발언했습니다. 애 보내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또 원망뿐이고 뭘 어떻게 그분들한테 말하고 이런 것보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지 그러셨나 싶고. 고인은 지난 7월 29일 새벽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고농도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61일 만에 숨졌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전각가인 신무용 선생의 작품전이 부산 서면 신세계 문화나눔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작품전에는 심신명 8폭병풍과 반야심경 6폭병풍, 12지신상 등 전각작품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신신명 이제 서예를 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중에는 이제 좋은 그 내용들을 많이 쓰게 되고. 신무용 작가는 불화장 석정 스님과 유녀 김광업 선생에게서 사사했으며 역대 대통령 직인을 비롯해 범어사 대웅전 금강계단과 보제루, 금어선언 청풍당, 통도사 일주문 등을 제작하는 등 50여 년간 불교계 대표 전각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네팔 등 부처님 깨달음의 자취를 돌아보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불교 12대 성지 순례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불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만 순례자들이 잘 찾지 않는 불교 성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기획 리포트 3부작 마지막 순서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지금의 부타가야 마하보디데타 보리수나무로 가기 위해 건넜던 네란자라간. 이곳은 당시 고행으로 몸이 쇠약해진 부처님이 수자타에게 유미죽 공양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수자타 집터와 탑을 세워 최고의 공양을 올린 공덕을 후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공양은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청량한 마음으로 수자타처럼 올리면 수자타가 수천 년 지난 뒤에도 수자타한 것처럼 칭송을 받고 그 공덕을 우리가 기리잖아요. 아들 라울라를 낳고 출가를 위해 카필라성을 떠난 시타르타 부처님. 당시 나이 29세. 이후 깨달음을 이루고 12년 만에 고향을 찾은 부처님이 아버지 정번왕을 만난 쿠단. 특히 이곳은 아들 라울라와 결혼을 앞둔 이복 동생 난다의 출가, 이모 마하파자파티의 금난가사 공양 등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불교 성지입니다. 비록 훼손되고 곳곳에 힌두교 흔적들이 있지만 부처님 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내가 아버지다. 저 사람이 내가 아버지다. 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말해라. 유산 달라고 해.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부처님도 참 짓궂다고 해야 될까. 사리부를 불러가지고는 야, 여기 있지. 라올라라고 하는 애인데 저 가서 막 머리 깎아보라. 그러니까 출가시켰어요. 불교 8대 성지 중 한 곳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상카시아. 천불화연에 신통을 부리고 도리촌으로 올라간 부처님이 어머니 마야 왕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내려온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는 종교 문제로 더 이상 발굴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상팔광명단은 법회를 봉행하며 어머니 마야 왕비를 향한 부처님의 지극한 효심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머니에게 깨달음의 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도리천에 가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상카시아는 바로 효를 상징하는 그런 성지가 되겠습니다. 12일간 인도와 네팔 구석구석을 다니며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한국불교대학 38 광명단. 순례단은 이번 순례를 통해 부처님의 숨결을 느끼며 깨달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인도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종교계와 정부, 민간기관이 손을 잡고 우리 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지침서를 처음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돕는 방법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생을 포기하려는 우리 이웃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시리에 빠진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